여기에 과학적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까지 안내하는 역할,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과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촛불 그 집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거고,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상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일 때 마시는 물은 이제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. 물을 끓이면 100도 정도 이제 끓는 점을 지나면은 수증기가 돼서 물이 다 날아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기체 상태라고 부르는데, 저는 이제 주로 얼음이 됐을 때 고체 상태와 그다음 마실 수 있는 물의 상태, 그 액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주로 연구를 합니다.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이제 원자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원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과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공간 채우기라고 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우리가 한정된 공간이 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입자를 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. 저희가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이슈들이 공간 채우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과학자들, 특히 이제 물리학자들은 모든 걸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사람을 하나의 원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나노 입자와 이 사회적 원자하고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. 나노 입자는 지능이 없죠. 사회적 원자는 지능이 있습니다. 사회적 원자가 그냥 나노 그 입자를 연구할 때보다 더 어려움이 있죠. 왜냐하면 생각이 있기 때문에,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능을 가진 입자.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원자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싶은데 사람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. 그 중에 한 가지,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요. 백화점에 있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알고 싶냐면, 오늘 하루 종일 백화점에 몇 명의 손님이 왔는가, 이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는 군중의 규모,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 몇 명의 사람들이 왔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그걸 저희는 이제 총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군중 규모 추산에 관심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, 그 집회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고, 경찰 측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안전을 고려해서 지금 이 현장에 몇 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얼마만큼 이제 오게 됐는지 이걸 이제 관찰하게 되었고요. 그 관찰을 이제 근거로 제가 이제 추론을 한 거죠. 여기에 이제 얼마만한 면적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다. 1평방미터에 이제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왔을 거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방송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 집회 시간이 총 한 6시간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고,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2시간 정도 머물렀다면 우리가 6시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 한 3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거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.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제 글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. 그리고 그날 이제 방송에서 이제 갑자기 취재가 온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조금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게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걸 좀 더 검증을 해보자라고 해서 유동인구 추산법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. 그렇게 해서 고정인구와 이제 유동인구를 고려해서 물리적인 모델을 만들었고요. 몇 가지 이제 합리적인 가정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. 유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어요. 그렇게 현장을 떠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유속이라는
관점으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, 고정 인구와 유동 인구를 다 포함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왔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추론한 거예요. 그때 상황을 좀 정리해서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이제 과학 잡지에 그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소개를 했고요.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 인구의 존재를 처음으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. 두 번째 사례는 얼마 전에 저희 이태원 참사에 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. 액체는 이제 흐르는 물질의 상태, 근데 고체는 흐를 수가 없는 거죠. 그 물질의 상태, 그 상전이 현상 중에 이 잼밍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영어로 잼이라고 되어 있는데, 우리가 교통체증을 트래픽 잼이라고 부르죠. 평면의 공간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안에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면적이, 그 밀도가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밀도가 전체 면적의 90% 정도를 채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정도의 그 밀도는 움직일 수 없는 밀도예요. 그러니까 전체 공간의 90%보다 더 초과될 수가 없고요. 90% 정도 되면은 그냥 거기에 꽉 차 있는 정도,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. 그 상태를 저희가 이제 재밍이라고 부르고요. 이제 이러한 현상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, 이제 10월 29일 날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고, 촛불 집회에서 제가 사용했던 과학을 동일하게 이태원 참사에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, 그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군중이 몰리면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그 현상이 그대로 재현이 돼요. 그래서 이 좁은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저희가 이제 군중 밀려듦이라는 현상, 크라우드 서지라고 하는데, 이 서지가 뭐냐면 파도 같은 현상이에요. 그래서 이제 군중이 파도처럼 움직여요. 그래서 여기서 출렁거리면 저쪽에서도 그대로 출렁거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. 굉장히 위험하고, 그 상황이 되면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살펴봤던 건 뭐냐면, 군중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좁은 공간, 그 한정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그 내부에서 압력이 발생이 돼요.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군중 압력 계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고,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제작진이 과학 자문을 좀 받고 싶다,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.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에 제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일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했었어요. 근데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, 이게 왜 일어난 건지 모르겠고 이 현상을 좀 과학적 그 원인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. 그래서 일단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제 자문을 하게 된 거예요. 이거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사고다,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. 군중 압력이라고 하는 게 이미 과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어요. 이렇게 좁은 장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군중으로부터 압력이 발생된다. 과학적 연구를 많이 하셨고, 그렇게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. 군중 밀도와 그 다음에 속도의 분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을 곱해서 군중 압력을 계산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군중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,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냥 뭐 물이 흐르듯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아까 잠깐 그 재밍에 대해 설명드렸지만은 1평방미터당 9명 정도가 되면은 이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략적으로 1평방미터당 한 10명 정도라고 군중 밀도를 그렇게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미 그 상태가 되면은, 그 정도의 군중 밀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.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군중 밀려듦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. 이미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, 사람이 본인의 이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압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. 그 상황이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, 군중 밀도가 높아지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. 속도가 느려지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. 한 사람의 몸무게를 한 50kg 정도를 잡으면은 1제곱초당 약 5kg 정도의 압력을 받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의 값을 우리가 10초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정도의 군중 압력을 받게 되면 약 500kg 정도의 압력을 받는 거
환산할 수가 있고요. 약 15초 정도로 환산을 하면은 약 1톤 정도의 압력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. 약 15초 동안 그 정도의 압력을 받게 되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군중 압력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. 자,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?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. 하나는 군중 밀도가 평방미터당 10명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. 자, 이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군중 유속을 또 모니터할 수가 있어요. 자, 군중 유속은 우리가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유속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중의 그 밀도와 유속을 우리가 모니터해서 그걸 적절히 우리가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면 사실 이러한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런 상황을 이제 저희는 임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 군중 압력이 발생되는 그 임계 조건에 도달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. 그러면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군중 속에서는 누가 밀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고 그 공간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그런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었고, 추론의 이제 함의는 군중과 통행을 관리하는 방법, 근본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했다면 이번 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의 사회적 책임,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자, 과학의 사회적 책임. 자, 과학은 일단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한 가지, 일반 시민이 저희가 과학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그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, 여기에 과학적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까지 안내하는 역할,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과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우리 과학자들 또는 이제 과학과 관련된 분들에게 우리가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이 있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고 그 진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라고 또 우리 시민들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. 그것을 또 계속 그러한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서 또 우리가 가르칠 책임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